자, 오늘은 우리 216페이지 나갈 차례고요.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 그래서 시작해서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못 썼던 부분들은 우리가 요 단원이, 요 과정이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아마 진행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전까지 한번 앞에 놓쳤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한 달 만에 거의 다 했어. 찬찬히 그래서 조금씩 보세요. 한 번에 보려면 되게 많아서 지루하고 이러니까 힘들어. 조금씩 보세요. 조금씩. 자, 216페이지고요.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인데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라는 건 중력이 장이라는 건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보통은 예전 교재 같은 경우는 중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나왔었는데 뒤로 가 있고 처음에 이제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역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이제 묶은 거를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 시스템을 역학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과 역학 시스템 보면요, 힘은 잘 알듯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이때 운동 상태는 속력이 변할 수도 있고 방향이 변할 수도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그냥 속도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방향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속력이라고 해가지고 방향을 플러스냐 마이너스까지는 고려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변위라고 하고 어쨌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밑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학 시스템은 지구라는 시스템 안에, 지구권 안에 어떤 힘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중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마찰력, 그리고 부력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 속에서, 그리고 마찰력 같은 경우는 서로 마찰하고 있는 고체 물질들 사이에서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그리고 탄성력 같은 경우는 용수철처럼 중력에 반해서 혹은 탄성하는 물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다. 그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과 세 번째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인데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짜 힘이 0일 때라고 하고 이때는 보통 등속 운동을 하게 되고요. 등속 운동은 보통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등속도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힘이 작용할 때는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가 되겠고요.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는 건 외부에서 힘이 주어진다는 거고, 힘은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속도에 의한 속력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등가속도. 그래서 왼쪽에 있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물체 운동은 알짜 힘이 0일 때고 등속도. 그냥 이렇게 구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등속이라는 거는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알짜 힘이 0일 때. 되겠고, 더 이상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얼음판 위에서 빙판에서 이렇게 쭉 미끄러 가져가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아니면 무빙워크 같은 경우가 있고. 왜 안 보여? 잘 안 보이긴 하다. 알짜 힘이 0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힘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은 거리를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통은 무빙워크라든지, 무빙워크는 우리 공항 같은 데 갈 때 수평으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얼음판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요,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반대편으로 힘이 주어지면은 가속도가 줄어들 거고, 같은 방향으로 힘이 더 주어지면은 가속도가 증가되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대표적인 자유낙하운동, 같은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질수록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전전력 속력이 빨라졌었죠. 그치? 자유 낙하 운동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를 우리가 연직이란 건 지표면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거 상방 운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뭐 플러스 g, 얘는 마이너스 g의 가속도를 가지겠지, 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었던 내용을 그냥 가볍게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 이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무빙 워크에 서 있는 사람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줄에 보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다. 네, 방금 했던 거 이제 정리한 거고요. 보통 이제 식으로 정리하면요, 우리 고석시 아시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든지, 고속시는 S는 V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고 등속 운동인 경우 우리 이제 수학에서 많이 봤던 식이 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V와 T로 해볼까요? V와 T에 대해서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그냥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어떤 시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면적이 되겠죠. V는 S는 VT가 되는 S는 VT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S는 이동 거리가 되겠고 S는 면적, V와 T의 곱이 되겠고 넓이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S하고 T에 대해서도 이제 식을 만들 수 있죠. S하고 T에 대해서 일정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똑같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건 B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V가 된다. V는 T분의 S.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했었죠. 그리고 참고로 그냥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면적을, 여기서의 면적은 이동 거리는 S는 2분의 1 뒤로 쓸게. 끝. 여기까지.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단위 시간이 변하는 것만큼 델타 V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T 시간 동안 V0 빼기 V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빼준 만큼이 되겠죠. 거꾸로 VT 마이너스 V0 됐네요. 그래서 걸린 시간 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되겠고요. V 자체가 단위가 V는 T분의 S잖아요. 그러니까 요 T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단위 자체는 세컨 제곱분의 미터가 되겠죠. 그치? 미터 퍼 세컨 제곱이라는 거. 잘 단위는 꼭 기억해 주세요. V의 속도는 잘 알겠지만 미터 퍼 세컨가 되겠고, 이거를 다시 T로 나눈 것이 값이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된다. 네, 단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다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해 놓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들어봤겠지만 델타라는 거는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량. 그래서 뭐 델타 T 같은 경우 델타 T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어차피 걸린 시간이니까.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을 보시면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그러면 이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면은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은 반대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속도가 빨라질 때랑 이제 속력이 느려질 때 보시면요,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같다. 거기다 밑줄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라질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쇼트트랙 선수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 더 빨라지겠지. 아니면 개주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 미는 건 되나? 속도가 느려질 때는요, 반대에서 이렇게 미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되겠죠.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속력은 앞쪽으로 가게 있는 거고, 가속도는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뒤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 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등 가속도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에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이다. 정의가 이렇다는 거고요. 밑에 이제 화살표 옆에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라는 거. 이때 힘은 F는 ma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이거는 이제 뉴턴의 법칙 중에 하나죠.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당연히 등 가속도니까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있다, 시간에 대해서 A가 있다. 그럴 경우는 그냥 등 가속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이 그래프는. 두 번째,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속도가 0일 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키와 속도에 대해서는, 그지? 일정한 가속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A의 정의가 T분의 델타 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분의 V의 변화량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기울기가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A가 되겠고요. T분의 델타 V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데 속도가 정지해 있을 때가 아니라 만약에 운동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V0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이때의 속력을 구하시면 어떤 시간에 대해서 속력을 구하면요, 이 속력은 V equal V0 플러스 A T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때에서의 속력은 V는 V0 플러스 AT인데 처음에 초기 속도가 0이었으니까 V는 AT가 되는 거고요. 이때가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등 가속도 운동은 VT 그래프에서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측 상방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가속도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식으로 표현하면 식만 한번 적어 놓을래요? 통합에서는 요거를 식으로 풀 일은 없지만 물리에 가면은 이걸 이제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냥 한번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V는 V0 플러스 AT로 표현할 수 있고요. V0가 초기 속도를 말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0이었다, 정지된 상태였으면 그냥 0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AT가 우리가 시간당 가속도를 해주는 게 속도의 변화량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의 그래프에는요, 여기 이제 2차원 곡선이 나온 건데, ST 그래프고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는 2차 함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식을 한번 적어 놓을게요. S는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내용은 224페이지 있으니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잠이 안 와,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고 싶을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고요. 요 식이 나오는 거는 제가 뒤에 나오는 그 아까 전에 224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유가 나온 거를. 그냥 써놓기만 해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S하고 T에 대해서 저기 지금 2차 함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곡선 그린다. 그냥 그것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프 모양만 기억하시고, 이건 2차 함수이기 때문인데 이게 유도된 거는 224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식으로. 어차피 뭐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프 개혁만 꼭 기억해 주셔라. 아시겠죠? 오른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까지 했던 건데요. 방향과 이제 날아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속력만 변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낙하 운동, 그죠? 네, 더 빨라질 거고요.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것도 빨라지겠죠. 운동 방향의 수직인 거는요, 이제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빙빙빙 도는 거 등속 원운동을 한번 예전에 봤었을 거야, 그지? 정확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방향만 변하고 속력은 계속해서 일정하잖아요. 원운동 같은 경우 보통 위성이라든지 인공위성 같은 거 말하는, 인공위성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대관람차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수직을 줄 때는 방향만 변하는 거고요. 같은 방향을 줄 때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비스듬하게 힘을 준다는 거. 그러면은 얘가 방향도 변하고 속도도
꺾이니까 조금 변할 수 있겠죠. 네. 보통 이제 느려지면서 이렇게 변하겠죠. 이거를 말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진자 운동 같은 것들이 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우리 중학교 1학년 개정판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스듬하게 운동 방향을 주는 거는 배우진 않았잖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되면 방향도 변하고 속도도 변한다, 속력도 변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중력을 볼 건데요. 가장 아무래도 지구라는 시스템 안에서 지구의 역학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다루는 거고요. 중력에 대한 정의는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정의대로 식을 하면요, F는 이게 만류인력의 공식하고 같은데 그냥 옆에 써놓기만 하세요. F는 G 곱하기 R 제곱, 여기 라지 G가 되겠고요. G는 이제 만류인력 상수, 중력 상수라고 해요. 이제 오늘 정해진 값이고, G 곱하기 R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 값이 돼서 M1과 M2가 있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클수록 크고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할 수 있겠죠. 뭐를 말로 풀면은 식은 중요하지 않고 말로 푸는 게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가 크다? 질량이 크다. 중력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지구라는 질량이 굉장히 큰 행성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중력 자체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구보다 질량이 크거나 더 큰 물체는 없잖아요, 우리 지구 상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어떻게 되겠니? 밖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모두 질량 쪽,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힘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중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첫째 줄 보시면요, 오른쪽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정의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작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지구 자체가 중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정의해도 된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몇 줄만 그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력이라는 건요, 잘 아시겠지만 하늘에 떠 있어도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지 하고 있지 않아도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접촉해 있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접촉해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작용해도 작용한다는 거고요.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해서 어떤 방향? 서로를 중심 방향으로 각각 끌어당긴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사과가 이제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고요. 반대로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고 표현은 해요. 표현 자체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고. 1번 지구와 물체의 상호작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지구상의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요, 중력은 여기다 밑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직 방향을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표에 대해서 수직인데, 이 지표에 대한 수직을 우리는 보통 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직 방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연직 아랫 방향.
그리고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에 대해서는 수직이지만 이거를 둥근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 그리고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무게라는 거는 중력의 크기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정의할 때 중력의 크기 때문에 무게는 질량에다가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9.8을 곱했다라고 이제 배웠었고 중학교 때는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숫자 대신에 그냥 기호를 써요.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는 n이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뉴턴은 단위는 n이 돼요. 그죠? 그래서 무게는 9.8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어디에? 질량에다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한다. 거기다 줄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에 질량이 1kg의 물체 무게는 그러니까 9.8N이겠죠. 1 곱하기 9.8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달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달은 지구의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중력 영향을 받아서 달로 가면은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가볍게 한번 보면요. 질량이 6kg인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질량이 6kg고 달에서도 질량은 6kg. 그런데 무게에서는요. 그냥 10을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60N인데 달에서는 얘가 6분의 1로 줄어들어서 10N이라고 이렇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무게가 이렇게 변하는 거 우리 1학년 때부터 했었으니까 잘 알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서 추가된 내용은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물체 사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진다. 그리고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인 건 알고 있는데 연지가 아래 방향인 것까지 그냥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중력에 의해서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운동들이 보통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위쪽에서 떨어뜨리는 물체, 점점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면요.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고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이 이루어지죠. 그걸 두 개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에서 자유낙하 운동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써볼게요. 필기를. 물리에서는 뭘 배우냐 하면 이제 고등학교 물리 1, 2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 가볍게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프 S, 포물선 그래프 요거를 식으로 유도하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가 어렵다는 이유는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공기전을 무시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정지인 상태의 물체를 딱 떨어뜨려요. 많이 봤지만 이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밑에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자유롭게 떨어진다 해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이때 속도가 이게 중요하죠.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고요. 이 운동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이때의 가속도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중력 가속도 G라고 표현해요.
이 값은 우리 뭐 예전에도 배웠지만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지난번처럼 똑같이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초마다 이건 속력이에요. 속력이 9.8m/s씩 증가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가속도에 대한 공식은 A는 T분의 델타 V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9.8이잖아요. 9.8 빼기 0인 거니까, 그치? 예를 들면은 뭐 아니면 19.6 빼기 9.8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시간은 1초마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9.8m/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도 지금 분모에 세컨이 있었고 여기도 분모에 세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S 제곱이 된다. 요건 그치? 아니면은 이렇게도 그리고 얘는 2분의 19. 만약에 2초도가 지났으면 19.6 빼기 0에서 9.8m/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곱이 되는 거. 그 이유도. 자, 자유낙하 운동 한번 볼게요. 질량이 상관없다는 거는 얘가 아무래도 크고 무겁잖아. 그리고 얘는 좀 가볍잖아요. 근데 얘를 똑같이 한번 더 작은 애를 그냥 떨어뜨려 보면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똑같이 떨어져요. 얘네는 지금 거의 공기 저항을 안 받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실은 대기 중에는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날개 같은 거, 날개가 아니라 깃털이나 뭐 종이하고 뭐 쇠공을 같이 비교를 했다면은 당연히 종이는 뭐 하늘 하면서 천천히 떨어지고 쇠공 빨리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거를 진공 상태에 두면요, 종이랑 쇠공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실험들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험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또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우주 궤도에서 이렇게 떠 있는 그 거를 뭐라고 하죠? 걔네를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늙으면 생각이 안 나. 뭔지 알죠? 뭔 말인지 모르나? 그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막 미국인들도 있고 막 러시아인들도 있고 같이 막 협업도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우주정거장? 아, 그래, 우주정거장. 그게 생각이 안 나. 우주정거장이 무중력 상태잖아요. 진공 상태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보면요,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는 가만히 놓은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0초일 때는 0이었지만 1초가 지났을 때는 9.8을 더한 거고, 2초가 됐을 때 또 9.8을 더한 19.6이 되고, 또 3초가 지났을 때는 19.6에 9.8을 더한 게 되고, 그러면은 19.6에 9.8, 9.8, 19.6, 그 다음에 여기다 9.8을 더한 값이 20, 여기는 4, 그 다음에 8, 9, 29.4, 그 다음에 또 9.8을 더한 값인 30.2, 9, 맞나요? 39.2 이런 식으로 9.8씩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9.8, 9.8. 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계산을 안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9.8, 9.8, 9.8, 9.8씩 더해지는 운동을 한다는 거지. 이 숫자가 과학자들이 찾아낸 중력 가속도라는 값이다. 운동 방향은요, 아까 전에 봤지만요, 중력 방향이겠죠.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기준해 놓고요. 1초마다 밑에 속력 변화는요, 1초마다 약 9.8m/s씩 증가한다. 그래서 기준해 놓을 것 같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등 가속도 그리고 아랫 방향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자유낙하 운동은 그래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이제 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VT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VT 그래프에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속도, 등 가속도 운동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번하고 2번 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속도가 0일 때를 받았는 거예요. 정지 있을 때. 2번 같은 경우는 0이 아닐 때가 되겠고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요 1번 케이스가 되겠죠. 가만히 있던 거를 정지해 있던 거를 딱 떨어뜨렸으니까 처음에 속도가 0일 때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X 좌표에서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시간이 증가할수록 속력도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T분의 델타 V니까 가속 기울기는 A가 되겠다. 아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등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 했을 때는 V 이퀄 AT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 시간에서의 속도는 AT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그냥 기호만 바꿔서 V 이퀄 G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V 이퀄 GT고 이 기울기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T 시간에서의 기울기는 G 값이다. 이렇게 되겠지.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G 맞잖아요. V는 GT 여기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중력 가속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숫자는 9.8m/s 제곱 잘 알죠? 질량이 다른 물체에 쥐면 도달 시간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황에서는 진공 중에서는 세 번째 줄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거기다 이제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 법칙이란 거는 이제 뉴턴의 가속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3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네. 231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231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뉴턴이 처음으로 밝힌 이제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속도 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힘을 주면은 가속도 어떤 특정 가속도를 가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F 이퀄 ma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만큼의 힘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변형하면 A는 m분의 F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힘은요 m분의 mg거든요. 그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니까 그럼 이렇게 나누면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의 가속도 A는 G라고 또 이제 바꿀 수 있죠. 아니 그냥 동어 반복인데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수로는 그래서 식으로 거기 앞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가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 내가 만약에 승주를 밀어 그럼 승주도 나를 밀겠지. 그래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 예를 들면 내가 벽을 밀어 벽도 나를 이렇게 민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그걸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법칙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 내용들은 관성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고 가속도 법칙이나 작용 반작용 법칙은 고등학교 1학년 물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219페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려던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있죠. 가속도 법칙에서 물체의 가속도 A는 m분의 F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자유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F 이퀄 mg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m분의 F는 m분의 ng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A가 결국에는 고로 G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똑같은 말인데 그지? 밑에 보시면 진공과 공기 중에서의 낙하운동 비교가 있고요. 뭐 어떤 중학교 수업에서도 봤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속력 변화만 보시면 돼요.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죠. 네, 공기 중에서는요 중력 이외에 공기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속력 변화에서 공기 저항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니까 가속도가 감소하거나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뭐 쇠구슬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가속도가 느려지지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느려지겠지만 티가 안 나는 거고, 예를 들면 깃털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요, 나무가 아니라 종이 같은 경우는요, 공기 저항을 크게 받으니까 가속도가 크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눈에 띄게 느려지는 거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조금 이제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속 운동,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속과 등 가속도를 함께 고려한 내용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 합친 게 수평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은 뭐냐면 공을 내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앞방향으로 던졌을 때를 말하고요. 뭐 당연히 알지만 앞으로 떨어지다가 가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폼선으로 떨어지죠. 이 운동을 말하는 거.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그 전에 필기 잠깐 해보고 방향들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당연하게도 우리 공부할 때는 다 그냥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력이 이제 크게 작용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 근처에서 해야겠죠. 이게 뭐 어디 높은 데서 던지면은 높은 곳이나 아니면 하늘 뭐 되게 어딘선가 던지면 중력의 영향이 약하니까 좀 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확실하게 작용하는 지표 표면에서 던졌다는 그냥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운동 방향이 하는 운동이고요. 자, 수평 방향 등속 운동. 알짜 힘이 영인계야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힘 작용이 없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고 등 가속도 힘이 작용하는데 당연히 중력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 빨라지는 자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 딱 던지면은 수평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등속도 운동이니까 등속도 운동에 대한 것만 분석해 보시면 되고, 라고 말씀드릴게요. 수직은 등 가속도로 그냥 똑같이 이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죠. 네, 똑같은 중력 가속도만큼씩 더해지면서 빨라지는 운동이다. 이거를 같이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물선 운동이 된다는 거고요. 일단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2번 수변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물체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분석 보시면요.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더니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의 각 구간별 이동 거리를 분석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요. 평행 광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그림자를 보시면요. 그림자가 x축은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지? 그래서 S 이퀄 VT에서 V가 일정하니까 S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집 방향으로는요. 제일 위쪽 Y축을 보시면 되고 Y축에서 점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래서 평행 광선에 의해서 그림자가. 그래서 위쪽에 정지했을 때보다는 밑에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간격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건 속력이 빨라졌다는 거지. 어떤 만큼? 중력, 가속도, G만큼 빨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밑에 수평 방향을 밑줄에 놓으시고 결론은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같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S 이퀄 VT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등속도 운동이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아까 전에 했던 S 이퀄 V0T 플러스 6분의 1 A T 제곱인데 여기서는 가속도 G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속력이 2차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거 있지. 자, 요 그래프에서 하나만 그냥 더 보시면 요때의 순간순간에서의 기울기는 뭘까요? 속력 V예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등속 운동을 한다. 일단 밑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밑에 2번 연집 방향으로는요. 이제 수직으로 떨어질 때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자유낙하는 물체와 같이 점점 증가한다. 네, 거기다 밑줄여놓고요. 중력 가속도만큼이니까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오른쪽 제일 끝에 자유낙하 운동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3번 수평 방향의 등속 운동과 연집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분석을 한번 해보면 힘의 크기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얘는 중력이 요만큼 작용하겠죠. 중력 가속도에 의한 힘. 그 다음 얘가 요만큼 갔어요. 그런데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 작용하면서 힘이 요렇게 이제 얘가 처음에는 속력이 거의 없으니까 작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가 형성되겠지. 그러니까 힘의 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의 합력. 그죠? 근데 요 지점이었어. 그럼 얘는 수평 방향은 똑같고 얘는 속력은 수직 방향은 조금 더 빨라졌겠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길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얘보다는 조금 더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힘의 방향이에요. 얘가 여기 왔어. 그럼 얘는 수평 방향은 똑같고 속력이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요 여기 왔어. 이쪽으로 똑같고 얘는 조금 더 아래에 있어. 더 많이 되고 이 정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왔어. 얘는 여기 있어요. 똑같아. 얘는 더 많이 나왔어. 그리고 얘는 여기 있어. 오른쪽.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계속해서 동일하고 수직 방향의 속도가 점점씩 9.8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힘의 합력에 의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포물선 운동을 그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물체를 던진 속력에 따른 지면 도달 시간과 수평 이동의 거리의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S 이퀄 VT. 그래서 1초 때는 속력에 따라서 거리 이만큼 증가하는 거고, 그럼 1초일 때, 그리고 2초일 때, 3초일 때 그냥 비례하는 거죠. 그죠? 이동 거리는 던진 시간에 그냥 비례한다. 뭐에? 속력에 따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면 도달 시간은요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고 아래쪽에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모두 같다. 지면 도달 시간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수평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줄에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물체를 던진 속력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A, B, C가 있는데요. A는 그냥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고요. B는 10m/s로 던졌고 C는 20m/s로 던졌어. 그런데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셋 다 2초로 똑같다고요. 왜? 수평 방향의 속도는 무시하는 거니까. 등속이니까. 그지? 그리고 수직 방향만 고려한다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런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지면 도달 시간. 그리고 근데 수평으로 멀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10m/s로 던진 것보다는 20m/s로 30m/s로 던진 게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지? 요거는 그냥 속도에 비례해서 날아간다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S VT가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물체를 던진 속력에 비례한다. S VT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속력이 빠를수록 지면에 도달할까지의 걸린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지면 도달 시간은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 자체는 똑같아요. A든 B든 C든. 그런데 수평 이동 거리는 속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동시에 똑같이 도달한다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는요. 등속도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죠. 속력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점점 속력이 커질수록 거리도 커지더라.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운동하고요.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또